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 초반에 대략 2%의 상승폭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지난 금요일장에 있었던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살짝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 전고점 돌파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저항에 맞으면서 주가는 한 차례 급락이 있었고요. 현재는 지난 금요일장에 있었던 저점 있잖아요. 장중에 발생했던 이 저점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네, 저조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2% 넘는 상승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또 5% 급등이 있었죠. 그리고 LG전자도 10% 넘는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섹터들을 대표하는 대형주들이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대장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불안할 수도 있다. 왜?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시장을. 그리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에 발생되고 있는 이 캔들의 형태를 보면은 어떤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도지 캔들, 그죠? 도지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도지 캔들은 언제 많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이 치열할 때, 그죠? 이들의 싸움이 치열할 때 도지 캔들이 많이 나온다. 왜냐면은 방향이 잡힌다면은 뭐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이렇게 방향이 잡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승부를 내지 못하니까. 승부를 내지 못하니까 주가가 계속 시가 구간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신고가 구간에서는 사실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새로운 신규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변동성만 나오고 있다. 사실 좀 불안할 수 있는 요소인데 그렇다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사실 열심히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프로그램에 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장이 시작되자마자 던졌어요. 장이 시작되자마자 투매가 좀 크게 발생됐고 그 이후에 사실 매수가 크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죠? 이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주가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세력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점이 나오고 무조건 뭐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수급 분석을 할 때는 이 수급 강도라고 하죠. 이 수급 강도를 항상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안에서 세력들이 그냥 매일같이 매수한 게 아니거든요. 매일 매수한 게 아니라 퐁당퐁당 형식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자 보시면은 하루 팔았다가 하루 사고 또 하루 팔았다가 또 하루 사고 그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패턴의 수급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급 안에서도 매수의 힘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매수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자, 2월 6일 날 매도했던 물량 보면은 12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얼마 샀어요? 그 다음날 316만 주를 샀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매도가 나왔는데 얼마 팔았습니까? 10만 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얼마 샀어요? 100만 주 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볼게요. 200만 주 팔았어요. 이번에 좀 많이 팔았네요. 그죠? 20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얼마 샀어요? 350만 주를 샀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120만 주 팔았고요. 그 다음날 238만 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때요? 오늘 100만 주도 팔지 않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수급에서 혼란을 줘서 이 단타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단타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솔직히 말해서 단타 거래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물량 안 본 사람 없어요. 다 봅니다, 이거. 프로그램 물량 다 봐요. 그래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겁을 주는 거죠. 네,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발생되고 있는 이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도할 신호가 아니라 뭐예요?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수라는 것은 뭐예요? 눌릴 때 사는 거잖아. 눌릴 때. 그죠? 분봉상에서 눌릴 때 우리는 물량을 또 더 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매물대를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매물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세력들이 물량을 담았던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계속 관리가 되고 있죠. 오늘 장중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가격을 회복해주면서 세력들 평단가 안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현물뿐만 아니라 대형주는 제가 모두 보라고 말씀했어요. 대형주는 현물 말고도 선물도 같이 봐야 됩니다. 개별 선물 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물 지수에 대한 포지션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 선물을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어려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앞에 보이시는 데이터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3월물입니다. 3월물. 그러니까 3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상하는 수급이다. 3월 달에 주가를 예상하는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 선물 거래량이 급증을 했죠. 그죠? 거래량도 급증을 했고 미결제 약정도 함께 급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선물 포지션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포지션이 상승에다가 베팅을 한 건지 아니면 하락에다가 베팅을 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락률을 그냥 보면 돼요. 네, 등락률 봤을 때 어때요?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선물 지수도. 그 뜻은 뭐냐면 결국 상승에다가 베팅하는 선물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결국에는 이 파생 상품으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현물이 올라야 돼. 3월 달까지 올라야 돼.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가 연일 쉬지 않고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 매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너무 좋거든요. 예, 수급적으로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차트 얘기, 수급 얘기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모멘텀은 안 보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당연히 모멘텀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의 영상을 다 돌려보세요. 물론 저는 수급이나 차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려요. 왜냐면 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솔직히. 뉴스는 다들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근데 수급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던가 차트를 보는 것은 사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지, 사실 모멘텀은 확실합니다. 너무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기대감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원전 사업이 확대가 될 수가 있다, SMR 대박이다라고 했지 사실 실체는 없었어요. 실체. 근데 이 실체가 2026년도부터 본격화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체코 원전에도 원전 기자재를 또 납품을 하게 됐잖아. 그죠? 이게 지난 금요일장에 나왔던 뉴스죠. 그죠? 체코 원전에 납품을 하게 됐고, 이뿐만이 아니라 북미와 이 유럽 지역에서 원전 사업 확대 정책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전 사업은 당연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올해 SMR 수주 잔고 목표 자체가 1조 1,000억이라고 해요. 1조 1,000억. 역대급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정도로 IR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가 있으니까 얘기한 게 아닐까. 그냥 단순히 사업 목표만 내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을 때 주가가 급락할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이 수치를 항상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 전 세계 정책과 맞물리는 시점이니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가스터빈도 봐야 돼요. 가스터빈에 대한 어떤 매출 원가가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가스터빈 5기 계약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엄청난 또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봤을 때 2026년도부터 본격적인 원전 사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상승 있죠. 신고가 돌파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이 상승이 이제 2차 상승.
자, 2차 상승을 보여주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입.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기대감을 올렸고 조정을 줬다가 이번에 뭐야? 2차 상승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고요. 왜냐면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실적은 지금은 의미가 없구나. 앞으로 나올 숫자,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숫자에 대해서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당연히 완벽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은 뭐 알겠는데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까지 어떻게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셔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유튜버들과 좀 다르게 이 목표가 자체를 설정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진짜 최고점을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최고점을 못 맞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20만 원 딱 갔다가 바로 찍고 내려옵니다. 이거 어떻게 아나요, 제가? 20만 원 갈지, 30만 원 갈지, 50만 원, 100만 원 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이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도 3분기 실적 나왔을 때 급등 나왔다가 제가 한번 요때는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 이만큼 올라왔지만 이거는 저는 결과론적인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충분히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추세가 꺾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때 제가 이제 매도 시점을 한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돈이 들어오다가 돈이 끊겼습니다. 그죠? 돈이 계속 들어오다가 돈이 끊겼어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는 항상 우리가 분할로 좀 매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랬거든. 지난번에도 돈이 들어오다가 돈이 끊겼어. 그러면 고점을 찍고 또 기간 조정 가져왔고, 이때도 돈이 끊겼어. 그 다음에 하락 조정이 나왔듯이, 그죠? 이렇게 나왔듯이 우리는 이제 돈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이때 그냥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력들이 잡아주면서 가잖아요. 잡아주면서 가는데 왜 굳이 매도를 합니까? 아까도 보여드리면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고 물량도 잡아주고 있고, 이게 인위적으로 누가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저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량이 계속 들어온다고 한다면 계속 홀딩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물량이 앞으로 이제 내일장이 됐을 때 계속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가가 계속 주가 하단에서 계속 거래가 크게 터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어쨌든 주가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세력들이 시장가로 사줘야 돼요. 시장가로 들어 올리면서 들어가줘야만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양봉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야만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호가 밑에다가 받치는 것은 오히려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디 갔어? 호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네요. 네, 지금 호가 보면은 밑에다 걸어놓잖아. 이게 위로 살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죠? 돼지 물량 보이죠, 여기. 시가에다가 68,000주, 10만 3천에다가 또 6만 7천주 똑같은 물량 잡혀 있잖아요. 이게 세력들이 그냥 걸어놓고 받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여기다 받쳐놓고, 매수 물량 많이 있네? 하면 개인들 그냥 산다고요, 여기다가. 시장가로 산다고요. 그래서, 이런 물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선물 포지션이라든가 이 프로의 물량을 봤을 때는 아직 크게 매도할 생각은 없으니까 홀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보고는 안 돼요. 이거 하나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같이 보고 당연히 이런 수급, 거래량, 그리고 이제 거래원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도 타점, 세력들이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매수를 멈추고 이제 매도를 준비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고, 이거는 그동안 2달 넘게 함께 하신 분들 다 같이 당연히 하는 거고,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도 잠시만요. 제가 연락처를 여기 좀 남겨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두산. 자, 두산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매도 타점 공유해드릴 거고요.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제발. 예, 제가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에다가는 만약에 쓸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슈팅. 자, 슈팅이라고 댓글 하면 나오죠. 좀 슈팅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10%, 20% 슈팅.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관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관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욕을 써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관점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잠시만요.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제가 또 이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으로 준비하는 종목, 모아가야 되는 종목, 하루빨리 모아가야 되는 종목을 뒤에다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또 시장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사실 주가 다 많이 떠 있었어요. 떠 있어가지고 저도 이번 종목 찾느라 굉장히 애먹었는데, 이번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주가 바닥권에서 실적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기관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다.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죠. 삼박자가. 그죠? 차트도 바닥, 그리고 재료 모멘텀은 실적, 그리고 기관 외인들의 수급, 삼박자가 맞는 종목 준비해 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에다가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또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바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 영상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다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